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코스피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 연일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죠. 개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긴 하지만요,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는 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락이 마지막 하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바람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저는 계속 현금 비중을 늘려왔고 코스닥은 아직 몇몇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코스피 종목들은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죠. 소나기가 오면 잠깐 피해야죠. 다 맞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큰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하락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런 기간 동안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지 않고 버티는 건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식판에서 고집을 부리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만 주식판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듯이 보였다가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또 21선과 121선을 한 방에 깨고 내려갔네요. 지지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한 상태인데 제가 이런 경우는 더 뚫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장도 지금 조정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최근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환율과 오일 때문입니다. 달러 차트 주봉을 보시면요, 이때가 IMF 때고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때인데요, 지금 그때 만들었던 장기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한 후에 상승을 다시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정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코스피 종목들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모두 한국 주식을 처분하고 달러로 바꿔서 돌아가 버리거든요. 게다가 문제가 원유까지 조정을 끝내고 가격을 위로 돌리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유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고 더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오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원유는 달러로만 가격을 매기고 거래를 하죠. 미국이 원유를 달러로만 가치를 매기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달러 패권 시대가 열렸죠. 지금 달러 환율도 폭등 중인데 게다가 달러로만 거래가 되는 원유 가격까지 또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오려다고 보니까 국내 경제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은 코스피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길었죠. 저는 그만큼 지금은 종목 분석 자체가 의미가 있나 싶은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 증시 환경 자체가 호전이 되기는커녕 안 좋은 이슈만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도 일단은 종목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3일 연속 갭락 스타트를 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쪽 단기 박스권 상단에 걸치면서 마감을 했네요. 내일은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이 계속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락 채널 상단 돌파 트라이에서 상방 힘을 계속 받아주지 못하고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당분간은 하락을 지속할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 반등이 나오더라도 채널 상단 근처에서 이렇게 맴도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상황이 진정되는 게 확인될 때까지 매수를 미루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갑자기 뭔가 상황이 호전이 되면서 상방으로 돌려준다면 이제 그때 매수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겠지요. 지금 이렇게 연일 하락할 때 이쯤이면 저점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는 물려서 한참 고생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계속 보유 중인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이시고 좀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시드를 아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제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서 지수가 방향을 위로 틀면 그때 한 방에 추가 매수로 평단을 대폭 낮추셔서 탈출을 하시든 장기 투자로 가시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1차 매수를 하려고 했던 19만원 선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매수를 미루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환율, 원유 가격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 자체가 폭락 중인데요. 물론 개별 이슈로 제가 생각한 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이 매수를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셀트리온도 과매수 영역까지 상승을 했다가 5일선을 급격하게 내리고 있는 중이죠. 나중에 하락이 진정이 조금 되면서 5일선을 살짝 위로 다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더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추가 매수하는 건 잠시 늦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정말 좋은 개별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방향을 위로 혼자 틀어 올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다음으로 LG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LG생활건강도 제가 생각한 매수 라인이 왔습니다. 오늘 왔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이상하게 매수가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이 종목만큼은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줄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도 일단은 오늘은 참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G생활건강의 경우는 이제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 RSI 상으로도 과매도 기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큰 하락을 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원래 2차 매수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건 언제 내려오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대충 62만원 선 정도 되겠네요. 이번 하락을 마지막으로 더블 바텀을 형성하면서 가격을 위로 돌려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엠 보시겠습니다. 저는 솔루엠 정리를 다 했지만 솔루엠 보유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솔루엠도 5일, 20일 모두 깨고 내려와서 60일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한 상태죠. 저는 하락을 할 때 지지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하면 그 다음에 추가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을 할 때 저항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하면 다음에 추가로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상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쪽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해 줄 수도 있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블 바텀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더블 바텀이 형성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더블 바텀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더블 바텀 저점이 깨진다면 손절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신저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지고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 생각대로 더블 바텀 자리가 온다면 다시 매수를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